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만 덥나요? 예, 더운 하루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주말에 비 예고가 있다 보니까 또 이번 올해는 주말에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그래도 차분한 또 주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은 안 차분했으면 좋겠지만 예, 날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끝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일단 표현이 잘 버티지만 가기에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어제 그 표현 썼었죠. 꾸역꾸역,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도 장중에는 또 가려는 듯 하다가 또 FOMC 회의 얘기 나오고는 또 주춤. 그래서 일단 뭐 추세가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또 죽지도 않는 그런 쪽에서 약간 불사신 좀비 같은 쪽에서 아직 추세는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쁘진 않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좋은, 그래도 그 눈길이 가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아요. 반도체 쪽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도 대표 기술주들은 좀 강하고,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근데 계속 양봉이네요. 그래서 쭉쭉쭉 움직이는 쪽에서 이게 요즘 얘기하는 그 반도체 사이클은 좀 이제 꺼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2년 사이클이 뭐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통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같고요. 거기에 그대로 매몰되지 않는 쪽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고 재평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들어온 것도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보니까 마블은 또 갑자기 7%가 쭉 올라가고 요즘 좀 그래요. 이쪽에서 AI 필두로 한 이제 반도체 또 기술주한 축들,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의 사이클로 바라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쪽도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먼저 다들 어제 매크로 지표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도 그렇다고 약세로 가지도 않고 강세로 가지도 않고 강보합 98.4, 약간 상을 살짝 달러가 올라왔죠. 그런 쪽에서 고민하고 있고, 원화도 약보합대, 그리고 비트코인도 약보합권, 다 고민 중이죠. 그러면 이제 FOMC 끝나고 시장에서 연준 의장이 했던 내용들 쭉 곱씹어 보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이제 고민이 나오는 게 내일이죠. 내일은 또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맞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가지고 내일 방향성이 나오면 조금 좀 한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때 또 시장이 좀 흔들거릴 거다 생각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게 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들을 한번 또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함께 10년물 국채 금리는 밀리다가 다시 살짝 강보합권 4.39, 4.4 엄청 빠지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4.5, 4.6 거기는 레벨 다운은 되는데 그 밑으로는 또 안 내려갑니다. 왜냐면 연준 의장이 이렇게 쭉 얘기한 걸 보다 보니까 아니 뭐야? 금리 쉽게 못 내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반응하는 모습들이죠. 원래는 어제 같은 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즉 한쪽에 그 담보를 잡고 한쪽으로 주축으로 움직여야 된다, 1대1 등가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해서 그러면 너네 준비를 해라, 100% 예치를 하던가 그 스테이블에 담보되는 쪽들을 하게 되면 그걸 뭘로 많이 하느냐. 아직까지 전 세계 98%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러나 달러 자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이죠. 그러면은 미국 채권인데 지금 현재 서클하고 테더 이쪽에서만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금액이 1200억 달러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독일이나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의 수준만큼 됩니다. 이거를 키우면은 죄송합니다. 하나의 주체. 그래서 어디 중국 가서 아유 야 니네 우리 채권 좀 사. 일본한테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사다가 갑자기 파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됐고 이제 우리 요거 키워가지고 우리 국채에 소화를 하는 수단으로 만들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쪽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수요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거기다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같이 노린다. 요것도 땡기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적극 장려할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는 또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다 보니까 뭐 유가 어쩌라고 이런 쪽의 반응들 딱 75달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상향 돌파 되느냐 요거까지 흐름 보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파하면 안 되게 되면은 아직 조금 약간 좀 잠잠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시장에서 크게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눈길이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스입니다. 가스 예, 천연가스 쪽인데 이쪽이 지금 보니까 3.3% 원래 지금 시점은 여름때로 막 들어가게 되면 난방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가 강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의외로 벌써 미국 쪽이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들이 4달러대 근처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라는 쪽들이 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요 공급보다는 공급 쪽보다는 수요가 뭐 가스를 더 많이 늘리는 뭐 발전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나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은 약했고 구리가 또 강한 모습들. 구리는 이러다가 혹시나 선물 가격이긴 하지만 5달러대 안착한다. 그러면 시장에 많은 걸 던져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얘기는 한번 드렸습니다. 구리 얘기 드린 날 그날 예, 저희 파워시황에서 드린 날 풍산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날 예, 그냥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쭉 봤었을 때 FOMC 한번 얘기를 볼까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FOMC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경제는 견조하지만 물가는 예상보다 높고 관세 영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상품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시차를 두고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건 그거죠. 7월 9일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협의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여파들은 또 그 이후로는 커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물가가 의미 있게 오를 수 있다는 언급이 여기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면은 또 어차피 유예됐던 거 올릴 거 아니냐 이것까지도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에서 참 어려운 직업이 많지만은 욕 먹어가면서도 야 뭐 멍청이 얘기까지 예. 똥 멍청이가 아닌 게 어디긴 하겠지만 이제 멍청이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자기들이 이거 유지하고 예, 하겠다라는 것들도 참 어려운 자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연준 의장 이제 임기가 되다 보니까 교체 쪽으로 나오는데 교체하게 되면 초슈퍼 B컷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쪽까지 얘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연준의 입장은 여전히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경제 지표들의 전망들 한번 볼까요? 예, 보게 되면은 일단은 GDP 성장률을 1.7에서 1.4%로 하락시켰습니다. 실업률은 4.4에서 4.5% 올렸습니다. 물가는 2.8에서 3.1%로 올립니다. 근원PC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딱 그거죠. 어떤 고용은 위축될 것 같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만 근거로 보게 되면 물가만 안정되게 되면은 요런 근거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쪽이지만 여기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관세 가지고 어떤 여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충격이 나오게 되면 금리는 인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면서 올해 한 2회 정도는 금리 인하할 걸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은 금리 인하 속도를 완전히 예, 타이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지금 나오는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극한 직업 연준 의장 이게 오늘의 한마디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이스라엘은 계속 또 싸우고 있어요. 보니까 초음속 미사일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이란이 들어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같이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주고받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돈 많이 듭니다. 전쟁은 돈 많이 드는 상황들이고 미사일이 요즘에 한 발에 무지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쪽으로 유유하게 그쪽으로 다 연공을 싹 비워놨죠. 그래서 다 우회하거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공주 쪽에 수요도 이제 고민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회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 근데 거기를 유유하게 홀로 예 아주 편안하게 가는 비행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산 중국의 비행기죠. 이게 물자를 싣고 비행기가 이제 예 약간 그것 때문에 미국이 주시를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항공 사진 보게 되면 다 비껴가는데 거기만 혼자 쫙 가고 있는 중국의 이 비행기를 보면서
미국이나 글로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중국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네. 아무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분쟁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쪽들은 아니고, 이란한테 뭐 갑자기 미국에 초청을 하고, 예, 그럼 가겠습니까? 지금 막 한참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전날에는 너 위치 어딘지 알고 있다. 무조건 항복해라. 근데 미국으로 오라고요? 이것도 뭐, 예, 정신이 없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이 없네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쪽들은 결국은 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다 보면은 또 둘이 알아서 하려는 쪽인데 결국에는 관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쪽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뒤에 이스라엘을 또 백업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충돌은 안 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발을 또 빼는 분위기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이쪽에서 누가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압박이 크다 이제 좀 재정이나 아니면 더 이상 날릴 미사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든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뒤쪽에는 중국이 있는 느낌이고 예,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는 느낌이고 이런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단순하게 어느 정도 그러면 중국 입장은 그럴 수가 있겠죠. 이란 쪽에 미사일 제조 능력 하게 되면은 중국이 훨씬 클 겁니다. 제조업 쪽이 강국이다 보니까 훨씬 클 겁니다. 그러면 이란한테 자, 대줄 테니까 그 원유 싸게 공급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입장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 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죠. 중국은 러시아 조금 좀 해주고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기서 승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저스 액트가 통과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정부에서는 계속 또 푸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달러 기반 자산들에 대한 수요 이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토큰을 준비 중인 금융주 쪽 이쪽은 올라갔지만 기존 결제 업체들은 하락합니다. 시장을 뺏기는 분위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거기서 뭔가 변화가 들어갔을 때 이런 카드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도권을 뺏기게 되겠죠. 내 밥그릇을 뺏기다 보니까 당장 수수료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회사 전반적으로는 기업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또 막 벌어질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제 생각이에요. 디파이라고 하는 쪽을 금융을 확대시킬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탈중앙화다 보니까 그때 왜 루나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막 만들어가는 게 루나가 있었지만 그게 보면 한국인들이 큰일을 했어요. 거기다 그런 사기를 치고 근데 요게 결국에는 탈중앙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코인을 갖고 있는데 나 이걸 가지고 이걸 대출도 가능하고 예치도 가능합니다. 예치는 이제 그러니까 내 코인을 예치하게 되면 이자를 주겠죠. 대출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이나 그러니까 교환이나 대출, 예금 이런 것들이 다 확대가 되는 이런 것도 또 떠오르는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금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랑 탈중앙화다 보니까 기존 금리에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게 또 다른 흐름들이 움직이면서 하나의 또 새로운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금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확장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금융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입장표에 플러스 알파, 와, 이것도 내가 세팅하게 되면 돈이 되네. 근데 이것도 아마 이건 마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담보된 게 중요하다 보니까 담보를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달러 기반 자산이 만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것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또 나오게 되면 또 디벨로퍼를 왜 갑자기 영어를 쓰죠? 제가 CNBC 보다 보니까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더 변화가 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미국 사람들 것처럼 박찬호 형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왔던 테슬라 좀 강했고요. 로보택시 앞두고 22일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또 못도 안 박은 것 같아요. 22일 날 한다도. 근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고 2차전지 업종 강세인데 일단 지금까지 IRA 수정 법안 들어간 걸 보게 되면 그나마 일몰했던 기간을 조금 좀 늦춰주고 근데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초안들이 바뀌어 있어요. 또 며칠 사이에 또 바뀌고 단독 보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쪽 이거는 또 지금 그대로 간다 그러면 또 신재산에너지한테 안 좋다. 2차전지는 그나마 좋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걸 뭐 다 볼 수도 없고 그냥 확정돼서
상원 통과해서 대통령 사인까지 날 때 그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랬다가 저때 이랬다가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반도체 강하다, 엔비디아 좀 강한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인텔이 또 다시 한번 강하네요. 인력 그러니까 공장 인력 감축 계획 이런 쪽 나오다 보니까 구조조정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강한데, 어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구조조정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뭐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약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좀 인력들 조정, 이게 다 AI와 로봇 이 시대가 오다 보니까 미리 이제 이런 쪽도의 느낌이 납니다. 그 공장 자동화가 가져오는 결과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알파벳은 또 갑자기 막판에 또 밀리더라고요. 뉴욕에 웨이모 허가를 신청했다. 뉴욕은 지금 LA가 아니라 뉴욕까지 이제 들어가겠다는 쪽들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진정한 승부는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아요. LA보다 뉴욕이 혼잡도와 밀집도, 그리고 갑자기 뭔가 돌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요? 여기서 얼마큼 잘 사고 없이 이어가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눈에 띄는 거 없는데, 요게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보니까 코인베이스 16%, 코인베이스 페이먼트,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강자 쪽에서, 물론 서클도 어제 30%인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서클 인터넷 이것도 30%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도 그렇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와 이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게 같이 부상한다. 가장 누가 수혜를 보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결제,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겠죠. 유통시키는 이런 조성자이기 때문에 가장 호재겠다라는 쪽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우리도 페이먼트를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내 플랫폼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좀 이렇게 나왔다 라고 봐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 위협, 나머지 JP모건이나 JP모건도 JPMD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먼저 내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 따라오겠죠. 그럼 골드만삭스는 GS 프레쉬 GS25 이거 안죠. GS 골드만삭스에서도 뭐가 만들어질 거고, 이러면서 다들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시장에서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어제 야간 선물 끝난 걸로 봤을 때 0.05% 하락. 그러니까 쭉 달리다가 좀 약간 좀 고민을 하는 모습들로 지금 오늘 시장은 움직이겠죠. 장 초반에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단기 장중의 변동성을 본다. 이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보십시오.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이게 단기 방향성들, 그러니까 장중의 방향성들을 끌어가더라고요. 올렸다 내렸다를 이거 장중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게 쭉 추세를 만든다 그러면 외국인들 현물이 만들어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장중 분위기는 요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장중에 선물 매수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1970선 버티고 움직였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다 팔아버렸네요. 종가상으로는 또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로 이어진다고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마 시장은 또 약세 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걸 다 또 견디고 장중으로 쭉 올릴 것이냐, 이걸 보는데, 장 초반에는 좀 그럴 것 같다 라는 쪽들이고, 하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약하게 시작하면 또 양봉으로 쭉 들어오겠죠. 하지만 패턴으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홀짝 패턴을 봤을 때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오늘은 뭘까요? 음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그냥 막 뚫고 가는 것보단 약간 또 좀 이제 전후좌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 바퀴 손바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레벨업 된다 그러면 여기가 단단한 지지권이 되어버리죠. 지금 나갔던 가격대. 나중에 얼마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강하게 이 거래가 많았던 때, 그러면 2890, 2920 이런 정도는 강력한 지지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음으로 지지되는, 이어가는 모습들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큰 기대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그냥 좀 흔들리거나 조금 조정받거나 그래도 괜찮아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역시나 삼성전자가 힘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쭉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홀로 가서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나머지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시장의 성격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은 또 어제 보니까 대세가 그쪽으로 바뀌었죠. 완전히 또 예, 스테이블 코인,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대세가 되는 모습들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어제 보니까 제가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현대차 이슈를 오랜만에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왜 저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경영권의 핵심적인 종목들을 무시했을까요? 아, 예, 예. 그리고 현대차를 챙겨보면서 다른 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이쪽은 무시는 아니지만 언제 모비스, 글로비스, 팡! 오토에버까지 이런 식으로 가서 현대차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강한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이제 여러 가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면 핵심적인 회사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모비스가 되겠죠. 모비스가 일단 약간 그들이 얘기하는 지주사 느낌이 아직 지주사가 없고 아직 무순한 출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늘려야 될 쪽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지금 출자 구조 쪽에서 그렇게 되면 모비스가 핵심적인 회사로 가나란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된든 간에 모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현대차가 사업회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서 하겠지만 근데 그런 승계 자금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현대차는 그냥 만약에 장이 흔들렸다 그러면 뭐 사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담아놔도 아주 부담이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제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여전히 기회되면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거는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제 LG노텍이 올라오는데 이제 지금 피규어 AI죠. 이런 쪽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로봇은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로봇이 딱 있게 되면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지금 이제 두뇌라고 하는 쪽은 저희가 놓쳤어요. 이 두뇌라는 쪽은 거의 이제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부터 다른 회사들이 다 관여하겠죠. 이게 AI의 핵심인 거고, 피지컬 AI의 핵심인 거고, 나머지, 여기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다, 우리도 하는데, 더 싸고 잘 만드는 쪽은 중국이죠. 2030년까지, JP모건 리포트에서 나온 거는 2030년까지 중국이, 이런 AI, 그러니까 피지컬 AI, 로봇은 다 잡아먹는다. 이러면서 점유율 한 30%까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그렇게 많이 큰다? 미국은 뭐 할까요? 다음은 로봇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니네에서만 하든 말든 모르겠어.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되게 되면 또 그럴 때, 그러면 또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잘 만들고 하는 또 국내 업체들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로봇 쪽도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처음 스타트는 미국의 견제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는 중국의 산업에 대한 견제를 하나씩 탁탁 감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확 커진 상황도 아니고 근데 초기에 진압하는 것보다 동양인을 움직이는 거 한번 보자라는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카메라 같은 이제 눈 같은 경우 이거는 안경 쓴 것 같네요. 눈은 누가 만드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약간 동맹국의 또 밸류체인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해당될 게 좀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노텍이다. 근데 이거는 당장 벌어진 것보다 이제 스토리를 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게 되면 초기에 공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급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는 기대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변화가 될 요인 쪽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 또 보니까 MC넥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참 오랫동안 이거 한번 볼까요? 참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다가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변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자율주행이나 뭐 이제 로봇 쪽에 이런 쪽까지도 바뀌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갈 수도 있는 쪽들이죠. 지금 월봉사고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완전히 변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약간 고평가 느낌에서 지금 PL 7배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거기다 PBR 1.2배
많이 비싼 건 아닌데 예전처럼 이만큼의 이런 제조사 IT 제조사에 대해서 그만큼 밸류를 안 주고 싶은 거죠 시장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럼 배당도 한 3% 되는 모습들이고 근데 마찬가지로 LG전텍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분위기는 현재 7배예요. PL 7배, PBR 0.6배입니다. 이런 회사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때 가끔 그랬었잖아요. 그 애플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쭉 움직였다가 쭉 빠졌다가 요거만 반복했다가 지금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영향력들이 많이 벗어나고 거기다가 애플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는 바로 꺾여버리죠. 애플보다 더 심하게 꺾입니다. 이게 관련주 부품주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손대고 싶지 않은 갑이 아니라 을인 입장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별로 손대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근데 이게 바뀌는 모습들 쪽으로 혹시나 그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는 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눈여겨보자. 그리고 또 못 갔습니다.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쪽이지만 이게 이제 서서히 그림이 붙여서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다. 한쪽에서 일단 눈길이 간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냥 눈에만 담아두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어제 강했던 섹터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는 소프트웨어 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소프트웨어 쪽도 움직일 텐데 라고 하는데 약간 중소형 쪽들이 먼저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시장에서 어제 나왔던 거는 정부가 우리 AI 한다 모두의 AI 이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반응들은 AI 맞아 우리도 하지 라고 하면서 변화될 국민들을 모두 다 쓸 수 있게 하겠다 투자를 한다 한쪽에서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하정우 범죄의 전쟁 끝내고 다 찍고 나오신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 그 네이버 거기 소속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소버린 AI에 대해서 개발한다. 요 얘기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AI를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프라는 별로 없습니다. 인프라는 후진국 쪽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우리만의 언어 모델을 가진 쪽으로 만들어 간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종목이 그러면 한국 LLM, 한국 모델에 대해서 강점 있는 회사가 어디냐? 저는 플리토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막 재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그냥 보초병만 딱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갑자기 무상증자 뻑 해버리고 주가가 팍 잘 봤는데 말이죠. 제대로는 못 실었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시총이 보니까 이제 올라와서 1,600억 그렇습니다. 잠깐만 조금 내준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에어클래스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올라가기 전에 요때 말씀드릴 때 요때였죠. 요때 수주가 늘어나는 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벌써부터 LLM 쪽 그러니까 한국화된 특화 모델을 가지고 뭔가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달면은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변화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고 딱 중요한 자리들 이런 지지권이 딱 조금만 더 밀렸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빠르네요. 그렇게 나오고 코난 테크놀로지 강하고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는 이스트 소프트를 들어가서 장 초반에 저항 들어왔죠. 단기 저항. 근데 그런 쪽까지 들어왔던 것들 이걸 시장에 맞게 대응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네이버 필두로 해서 분위기는 이제 바뀌는 쪽에 대한 변화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상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네요. 그러면 20만 원대 중반대 돌파하는데 당장은 박스권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월봉상으로는. 근데 이게 하게 되면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지금 2022년도 약 한 3년간에 걸친 박스권이 이제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거를 먼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카카오고, 카카오는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6만원대가 이게 박스권 상단부거든요. 6만원대 이상이 돌파를 못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3천 시대에 다가오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들은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강할 때 또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약간 인터넷이 움직일 때 또 파장이 나오는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이거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정부는 중소형 쪽을 더 챙기잖아요.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더좀비 지원 같은 경우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턴을 하면서 고점들을 다 돌파를 시키는 모습들, 예. 이런 회사 정도까지도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이고 있다. 한쪽들도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에서 생각할 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임도 일단 결국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래서 게임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도 우리가 충분히 한때 그거 있죠. 예. 또 위메이드 관련된 쪽에서 코인 얘기 막 한참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경험이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신작 모멘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즈 통해서 관심 있게는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중국 소비도 강했고, 올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16.5% 증가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체감상으로는, 저는 알다시피 그 매경이 한옥마을 근처에 있거든요. 남산 한옥마을. 거기를 매일 가는 입장 쪽에서 갈 때마다 체크하는 거지만, 어제는 좀 심했어요. 와, 길을 못 가게 막아버리더라고.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괜히 익스큐스미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쑥쑥쑥 막 들어가가지고 약간 밀집어서 들어갔는데, 와, 그건 좀 심했어요. 세 팀이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길을 막아버리면 어디로 가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을 와주신, 예, 감사합니다. 한국 와셔가지고 돈 써주시고, 그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대박났네요. 코로나 때 한 2, 3년 동안 엄청 힘들어서 주인까지 바뀌었다가 지금은 원래 그 시간대 2명이 하시더라고요. 2명이. 와,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오랜만에 글로벌 텍스프리 쭉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면은 다 아시죠? 네, 호텔 관련 쪽, 카지노, 면세점, 이런 면세 관련된 쪽, 임의용기기, 이런 쪽들이, 그리고 아마 확산되게 되면은 또 유통 쪽들, 또 편의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변화들 계속 또 체크를 하고 보자.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은 또 생각보다 출렁임은 나올 수 있겠다. 언제든지 장중 출렁임 나올 수 있어요. 너희들 선물을 가지고 변화만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이 단기 평선 여기를 딱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 안 했습니다. 한국은. 네, 지지하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밀렸을 때 분위기를 단기적으로 아침 장군 이만큼인데 또 저가 되니까 이만큼이네 이렇게 쪼그라드네, 이거 가지고 그냥 팔아버려 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예, 또 오늘 잘 돼가시고, 예, 또 멋진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는 누르고 가셔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